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리뷰도서 15번째 책으로 선택한 책은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단도 인베스터입니다. 인도 특정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단도 투자의 기법을 소개하는 책으로, 단도 투자란 간단히 말하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이 거의 없는 그런 투자 기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자 모니시 파브라이는 버피 파트너십을 모델로 설립한 투자그룹 파브라이 인베스트먼트 펀드의 공동대표로, 파브라이 펀드는 1999년 설정 이후 연평균 28%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파브라이는 인도의 정통한 사업가인 파텔들이 실천하는 단도식 자본 배분 원칙을 소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복제할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파파파텔 모텔 사업을 시작하다. 2장 마닐라 차우드하리 집중 투자하다. 3장 리처드 브랜슨 단돈 200만 달러로 버진 애틀랜틱을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다. 4장 2005년 세계 3위 부자 락슈미 미탈의 투자 이야기. 5장 단도 투자의 9가지 원칙. 6장 단도 투자 기초입문 1. 7장 단도투자 기초입문 2, 8장 단도투자 초급이론 1, 9장 단도투자 초급이론 2, 10장 단도투자 중급이론 1, 11장 단도투자 중급이론 2, 12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1, 13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2, 14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3, 15장 아비마뉴의 딜레마, 16장 지수 추종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17장 아르주나의 집중력. 1장 파파파텔 모텔 사업을 시작하다. 위험이 없는 투자를 하라. 미국 전체 인구 중 인도인은 약 300만 명 정도이고, 그중 인도 구자라트 출신은 극소수인데, 구자라트 남부에 기반을 둔 파텔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모텔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곤한 소수민족이 막대한 재원을 움직이게 된 배경엔 바로 단도가 있었습니다. 단도는 구자라트 말로 직역하면 부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1973년 우간다에서 추방된 파파파텔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하면서 불황기에 싸게 나온 모텔 매물을 은행 융자를 최대한 이용하여 전 재산 몇천 달러로 인수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텔에서 기거하고 운영하면서 지출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다른 모텔은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 전체가 모텔 운영에 매달린 결과 투하 자본 5,000달러 대비 연수익률이 400%에 이르게 됩니다. 파텔의 전 재산은 5,000달러였기에 100%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5,000달러가 손실의 전부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실은 거의 없는 이런 투자가 단도 투자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2장 마닐라 차우드하리 집중 투자하다. 가끔씩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여 커다란 부를 거머쥐다. 파텔의 사촌인 마닐라 역시 구자라트 출신으로 1991년 미국에 건너와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면서 사업 기회를 보던 중 2001년 9.11 테러로 모텔 산업이 휘청일 때 싼 가격에 베스트 웨스턴 모텔을 인수하여 크게 성공합니다.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단도 투자로 적당한 사업 기회가 생길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는 원칙을 지킨 투자 사례입니다. 3장 리처드 브랜슨 단돈 200만 달러로 버진 애틀랜틱을 창업해 큰 성공을 거두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손해가 없는 경영을 하라. 구자라트나 인도 출신도 아닌 영국 서리 지역 출신인 리처드 브랜슨의 사업 방식이 파텔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음반 제작 및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브랜슨은 항공업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1984년 최소한의 자본과 이를 보완할 창의적인 생각과 해법으로 버진 애틀랜틱 항공을 비롯하여 버진 그룹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전형적인 단도 투자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4장 2005년 세계 3위 부자 락슈미 미탈의 투자 이야기. 모두가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인도 라자스탄주 출신인 락슈미 미탈은 1976년 인도네시아의 평범한 제철소를 시작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여러 나라의 철광회사를 싼 가격에 인수하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2005년 세계 3위 부자가 되는데 이를 단도투자 기법이 적용된 사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단도투자의 9가지 원칙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3.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4. 견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5.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6. 차익 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7. 항상 안전 마진을 추구하라. 8.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9. 혁신 사업이 아닌 모방 사업에 투자하라. 6장 단도투자 기초임문 1. 새로운 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투자하라. 주식은 부를 축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몇 개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단순한 것을 지향하는 단도식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단도투자 기초임문 2.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기에 미래 현금 흐름을 쉽게 검토할 수 있는 단순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단도식 원칙입니다. 8장 단도투자 초급이론 1. 침체된 업종에 침체된 사업에 투자하라. 잘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침체된 기업으로 투자 후보군을 좁혀나가야 합니다. 침체된 기업을 고른 후 그 중에 단순하지 않은 기업이나 자신의 역량의 범주에서 벗어난 기업들을 추려내는 방식으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단도투자의 원칙입니다. 9장 단도투자 초급이론 2. 견고한 경쟁 우위, 혜자를 갖춘 사업에 투자하라. 재무제표상 투자 자본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혜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혜자를 갖춘 기업이라도 영원히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장 단도투자 중급이론 1. 확률이 높을 땐 가끔씩 큰 규모로 집중 투자하라.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용 투자 자본 대비 적정 투자 비율을 계산하는 식을 켈리 공식이라고 하는데 단도 원칙은 소수의 종목에 큰 규모로 가끔씩만 투자하는 것이며 켈리 공식 역시 이 원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1장 단도 투자 중급이론 2. 차익 거래 기회에 집중하라. 어떤 기업이든 사업 초기에 가졌던 단도식 차별적 우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멸하게 되지만 그 우위에 지속하는 기간과 혜자의 폭의 격차가 중요합니다. 12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1. 항상 안전마진을 추구하라. 워렌 버핏이 1973년 75% 할인된 가격으로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매수한 것을 안전마진 확보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단도투자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2. 위험은 적고 불확실성은 큰 사업에 투자하라. 월가의 상식과는 달리 저위험 고불확실성이 단도투자의 기본이라고 하면서 저자의 투자 사례를 들어 주식시장이 위험과 불확실성을 혼동할 때를 기다리다가 투자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4장 단도투자 심화이론 3. 혁신사업이 아닌 모방사업에 투자하라. 혁신은 불확실하지만 모방은 구체적이므로 사용과 확장을 반복하며 능력을 입증해온 기업가의 사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단도식 투자라고 합니다. 15장 아비마뉴의 딜레마, 매도의 기술. 인도 서사시에 등장하는 아비마뉴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주식 매수를 고려하기 전에 주식이 내재 가치에 다다르는 적정한 시점에 매도하는 원칙을 미리 정해야 하며 저자의 경험상 내재 가치에 다다르는 시간은 보통 3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6장 지수 추종인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로다. 액티브 펀드에서는 마찰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수 투자도 좋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조엘 그린 블라트의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마법 공식을 단도지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7장 아르주나의 집중력, 영웅의 교훈. 마하바라타에 등장하는 아르주나의 일화를 예로 들어 단도투자의 기본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총 267페이지 정도의 적은 분량의 책이지만 기업 내재가치 산출 시에 사용되는 현금 흐름 할인법, 그리고
적정 투자 비율 계산 시에 사용되는 켈리 공식, 또 투자를 계획할 때 성공과 실패를 확률별로 가정하여 세우는 시나리오 등 결코 쉽지 않은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투자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도 투자의 핵심 원리가 필립 피셔나 피터 린치, 워렌 버핏 등의 투자 구루들의 투자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2번 읽어봤는데 좀 더 내공이 쌓인 후에 다시금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리뷰 도서 15탄 모니시 파브라이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